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엔티스 코리아 팀빌더 담당 맡고 있는 양경모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 R1의 업데이트 관련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여러 다양한 업데이트도 있지만 팀빌더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롬, 차수 축소에 관련돼 가지고 위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팀빌더는 산업 4.0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바로 이 분야의 주인공인 디지털 트윈부터 짧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현실 시스템을 가상화를 하고 거기서 결과로 나오는 가상 자산과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바로서 과거 데이터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 바탕으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근미래까지의 현황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요. 산업에서 활용됐을 때에서는 선제적 유지 보수로 포스트 세일즈 서비스까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따라서 로지스틱에 관련된 유지 보수에 관련된 로지스틱에서도 예측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아주 혁신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의 가장 티피컬한 유스 케이스들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하고 이제 트러블 슈팅하는 거에서 시스템들의 가상화를 할 수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내면서 설계하는 순간대에서는 컨피규레이션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서는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선제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서 생산 라인을 측면에서 봤을 때에서는 그런 생산은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나 IoT 기반으로서 생산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이 이미 활용 중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항공 우주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기들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기기들의 내 작동 여부 또는 유지 보수의 필요 여부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는데요. 생산 라인을 계속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장점들은 오일이나 가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나 어, 접속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격 감시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엔티스 트윈빌더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디지털 트윈의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라는 것은 물리적인 피직스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을 기반인 실제 데이터들을 수집된 시뮬레이션들을 결합을 하여 가지고 각자의 단점들을 서로의 장점으로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지컬 베이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서 시스템 작동을 더 정확히 방정식대로 이제 수치 해석을 하시는 경우하고 데이터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서 머신러닝 솔루션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하고 해서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점들 가지고서는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의 시뮬레이션이 허락할 수 있는 기능들은 특히 데이터들이 부족하는 경우에서는 가상 센서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여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짜가지고 그 시나리오들 각 시나리오마다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을 실행시키시면서 더 정확하게 더 신뢰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각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 결과들이나 원인들이나 페일리어 케이스들을 추적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엔티스 튠 빌더들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분야로 업데이트들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이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 관련된
업데이트. 둘째에서는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를 허락하는 트윈 모델들의 기본 요소인 롬, 차수 축소 모델에 관련된 업데이트들과 마지막으로서는 이 전체 외에서 기본적으로 트윈빌더 솔버 자체와 트윈빌더 속에서 쓰여지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자 익스페리언스, 유저 익스페리언스의 향상에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컨텐츠를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포커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롬 생성에 관련돼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처음에서는 단순히 롬 리더스 오더 모델링에 관련된 기술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그 롬들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의 메소돌로지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서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보여드린 후 24R1 업데이트들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서는 더 사소한 업데이트들이 생겼으니까 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수 축소 모델링이 관련돼 가지고요. 일단은 차수 축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서 피지컬 모델이나 데이터 모델들 가지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뮬레이션을 한 가지 단순한 펑션으로, 단순한 함수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풋 파라미터들인의 요소들을, 영향들을 더 축소시키시면서 실제 피지컬 시뮬레이션의 실행의 속도에 비해서 한 10배, 심지어 100배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면서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들의 요소들이, 파라미터들의 영향들이 더 줄어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사이즈까지 축소를 시키면서 이렇게 라이트 버전인 시뮬레이션들을 여러 가지 3D 모델들에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에서 결합을 시키시면서 리유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롬이라는 거는 사실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펑션의 생성과 컨섬션, 활용의 과정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피지컬 시뮬레이션들을 실행을 시키시면서 이게 며칠이 걸리는 시간이지만 그 실행하셨던 데이터들의 위주로 복습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롬을 엑스트랙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롬 엑스트랙션이 몇 분을 걸리는데 결과적으로서 더 다양한, 더 반복적인 시뮬레이션들을 실행시키는 과정에서는 결국 처음에 몇 시간이나 며칠까지 걸릴 수 있었던 시뮬레이션들까지 해서 결국 몇 초로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롬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가 전문적으로 플루이드나 엘렉트로매그네틱스, 스트럭처 같은 전문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대신에 튠빌더에서 롬을 생성을 하면서 생산 라인에서 실무자들이나 기타 사용자들이나 결국 엔드 유저, 고객들까지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가시화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롬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선 롬 종류들은 4가지인데 이 4가지 롬들은 2가지 차원으로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들이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은 모델 자체가 스태틱인 경우인지 트랜지언트인 경우인지로 나뉘어져서 마지막으로 결과값들은 스케일러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거나 또는 필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롬 종류들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리스폰스 서피스가 있습니다. 이 리스폰스 서피스 같은 경우에서는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언트 DOE라는 기능을 써가지고요. 출력을 할 수 있었던 그 패러미터 설정들 관련돼서 각자의 시뮬레이션들을 실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스케일러 아웃풋들이 출력이 되는데요. 인풋 데이터 파일들과 아웃풋 데이터 파일들을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각 DOE마다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키는 경우에서 그 리스폰스 서페이스 롬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롬 같은 경우에서는 LTI 또는 LPV라는 롬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들은 이제 트랜지언트 경우들에서 시뮬레이션들을 돌리는 건데 결과 값으로서는 아웃풋 타입은 스케일러 값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언트한 경우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과정이라서요. 여기서는 엑시테이션, 그러니까 자극 신호와 이제 그 리니어 파라미터 베리언트, 그러니까 LPV 롬 같은 경우에서는 파라미터까지 같이 변화하는 것 때문에서 자극 신호와 파라미터 값들의 학습이 같이 동시에 필요하면서 결과 값으로서는 스케일러 값, 그 그래프들은 이제 출력할 수 있으십니다. 다음에는 스태틱 롬인데요. 이 스태틱 롬 같은 경우에서는 선형이든 선형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비선형 파라메트릭 스테디 모델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에서 페리미터 설정들을 다 해놓고서 3D 또는 2D 필드 리절트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으로서는 여기서 보이시듯이 3D 모델들 필드 방식대로 또는 스케일러 방식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태틱 롬 같은 경우나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다이내믹 롬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학습 모델들이 중요한데요. 그 학습 데이터셋이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셋에서 필요했었던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에서 결과적으로서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 학습용 개수들이 한 파라미터 개수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틱 롬이나 다이내믹 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어, 학습 학습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검증 단계가 있는데 검증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10배의 파라미터 카운트인 학습용 데이터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양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롬에 관련돼서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여기서도 아까 LTI, LPV 같은 경우에서처럼 트랜지언트한 시뮬레이션들을 롬화 시키는 건데 그러기에 따라서 자극 신호가 똑같이 필요한데 자극 신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용 데이터가 풍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결과 값으로는 보이시듯이 스케일러 값 또는 필드 값까지 다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 롬들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서 변수가 좀 바뀌어도 이제 반복해야 되는 시뮬레이션들 같은 경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몇 번만 돌리셔도 바텀업 솔루션, 바텀업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결국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의 유즈 케이스들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으신 거고요. 특히나 여기서 예시로 주는 활용 사례인데 비행기 기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에어컨 시스템을 제어하는 경우에서도 더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에서는 시스템들의 제어나 검증까지 해서 다 포함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 사례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서는 벌본트 하이드로가 처음으로 워터 터바인을 디지털 트윈화를 한 건데요. 이 트윈 빌더를 가지고서 워터 터바인을 설계했었을 때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서 고장 예측을 선제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싶었었던 이유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3자의 UI와 연동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쉬운 비주얼라이제이션, 더 쉬운 가시화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유지 보수에 관련돼 가지고 비용을 삭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해 한 평균적으로 한 10만 달러 정도까지 감소가 가능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활용 사례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컴퍼니 관련돼서 이제 가솔린을 블렌딩하는 그 가스 혼합의 활용 사례였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서 센서들을 부착을 하는 게 어려운 구역들이라서 이런 구역들이 있는 시스템에서도 가상 센서들의 효과를 활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가스의 제조를 이제 검증할 수가 있었고 제조의 감시 또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롬은 이 단계에서 그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어, 결과적으로서 그 활용성을 더 맥시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델 컴포넌트들을 바꾸셔가지고 이를 트윈화를 시켜서 엑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영상대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리스폰스 서페이스 롬과 스태틱 롬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웃풋 데이터들을 가시화를 할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서는 이것들을 이제 트윈화를 시켜서 트윈 디플로이어라는 스위트까지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서 그 트윈 디플로이어 소프트웨어까지 갔었을 때에서 IoT나 웹앱,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4R1의 업데이트에 관련돼서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자면은 처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롬에 관련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마지막 단계에서 어, 다른 분야들에 활용돼 있었던 업데이트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리듀스 오더 모델, 롬에 관련되어 있었던 업데이트들인데요. 첫 번째로서는 스태틱 롬 빌더에 관련돼서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이제 스태틱 롬 빌더라는 거에서는 스태틱 리스폰스에 관련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허락하는 건데, 마침내 생각하시면은 시스템들이 어떤 스태틱 시뮬레이션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에볼루션을 나타내게 만드는데, 이 에볼루션을 가시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서는. 이번에 24R1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에볼루션을 히스토리 필드 같은 경우로 표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듯이 각 지점마다 값의 변화를 감시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에서는 LS 다이나 시뮬레이터로 통해 가지고 이제 롬을 추출을 할 수가 있으신데요. 그 전에까지에서는 아직 LS 다이나롬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생긴 거고, 여기서 선형 시뮬레이션까지나 아니면은 비선형에서는 마찬가지로 선형으로 애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 다이내믹 시뮬레이션들을 통해 가시화할 수가 있으시고, 결과적으로 그 비선형 디포메이션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들까지 이제 롬화를 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좀 더 제너럴하게 메카니컬 분야에서 보자면은 SPM 롬이나 모델 필드 롬들까지 해서 이제 롬을 가시화하는 걸 확장을 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인 롬을 바탕이나 아니면은 또 메카니컬의 그 모델 필드 롬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서 그 시스템들에서 이제 입력 값으로 넣으실 수 있는 그 프레셔들이나 포스나 템퍼리처 필드를 롬으로 만들어서 이 롬을 다른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들에다가 연동을 시켜가지고 결합을 하셔서 메싱 제한 없이서도 충분히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이제 LTI 롬에 관련됐는데요. LTI 롬에 관련돼서 서멀 분야에서는 여태까지 논 컨서버티브 핀들 사용밖에 못했었습니다. 만약 컨서버티브 핀을 활용하시려면은 그 중간에 이제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셨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서는 사실 컨버전스 페일러들이 몇 번 생기는 것 때문에 해서 이제 그 픽스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롬들을 보셨다시피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들대로서는 가시화가 가능했었는데, 파이트윈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메쉬 방식대로서도 가시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트윈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트윈 모델들은 이제 런타임 방식대로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컨sume를 시킬 수 있으시는데, 특히 다른 페이 앤시스 API들이랑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랑 같이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는 기터 페이지로 바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업데이트가 가장 핵심적이었던 업데이트들 중에 하나인 이유가 바로 파이트윈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결국 멀티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트윈 모델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머지 분야에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버와 모델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업데이트들과 하이브리드 어널리틱과 스케일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버와 모델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업데이트부터 시작하자면은 팀빌더는 사실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여러 멀티피직 시뮬레이션과 연동되어야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심플러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플러러 모델 외에 기타 모델링 언어들을 했었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했었던 라이브러리들 중에 스파이스나 모델리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스파이스 라이브러리의 업데이트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새로 넥심 익스프레션 클래스가 생긴 이후로서 포뮬라 솔버들의 이게 실행 속도를 저희가 한 2배 이상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배터리 위저드에 관련된 인핸스먼트가 생겼는데요. 이 업데이트 과제에서는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서는 그 트랜지언트 축전기들의 이니시얼레이제이션을 허락을 하게 되면서 그 ECM 배터리들을 설계하실 때 거기에 축전기들이 생기면은 그 축전기들의 어, 이니셜 갭스를 바로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 위저드에 관련돼서 두 번째 업데이트는 바로 HPPC 피팅 에러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하이파워 펄스 찰징에 관련된 그 피팅 에러들을 가시화하는 데에서 피팅 과정들을 실제 그래프와 모델 그래프를 이제 동시에 가시화를 할 수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에러를 실제로 보실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서는 히트맵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노멀라이즈 루트 메인 스퀘어 에러들까지 이제 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리카 모델 랭귀지까지 이제 확장이 됐는데요. 이 모델리카 패키지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서 컨테이너들 안에서 활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플루이드 모델들이나 그런 경우들에서 많이 쓰여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메커니컬 SPM과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들까지서도 이제 모델리카 패키지 안으로 이제 엑스포트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모델리카 패키지들, 이제 기존에 있는 패키지들과 커스텀으로 생성하시는 패키지까지 이제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모델리카 패키지들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제 더 향상을 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마찬가지로 모델리카에 관련돼서는 어, 패키지 커스터마이징을 이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패키지들은 이제 사실 바이젝션 서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서는 그 각 패키지마다에서 자기네 이제 그 특정들을 이제 설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리플레이서블 했었던 모델리카 패키지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논 리플레이서블까지로서는 확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크립팅을 방식대로서 트윈 빌더 안에서 모델을 직접 이제 스크립팅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스크립트들을 이제 생성하시는 데서 여러 가지 펑션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펑션들을 쓰이는 데에서 이제 테이블들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테이블 같은 이제 어레이 같은 테이블들을 활용하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버전들에서는 그 테이블들이 절대값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 변화를 할 수가 없었는 과정에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런 그 룩업 테이블, 이런 테이블들을 패러미터들로 입력을 하실 때 변수 형태로도 변수의 형태로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서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에 관련된 업데이트들 네 가지를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라는 그 기능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패러미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퓨전 모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패러미터 캘리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패러미터들의 적합성들이나 결과물의 이제 불확실성을 측정했을 때 이제 쓰일 수 있는 바이에진 인퍼런스 모델을 쓰이는 메소돌로지고, 두 번째로 데이터 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고정밀 데이터와 저정밀 데이터, 결과적으로 실제로 봤을 때에서는 실제 데이터, 실용 데이터와 그리고 피직스 베이스 모델링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 매핑을 통해서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들을 표출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서 그 패러미터 캘리브레이션에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알고리즘 활용하실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한 가지로 제네틱 알고리즘을 쓰였는데, 이번에 통해 가지고는 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서 활용성을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네틱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파티클 스웜 옵티마이제이션과 시뮬레이티드 애니얼링까지 이제 포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돼 가지고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제 매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한꺼번에 임포트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서는 한 파일들을 한 개씩밖에 임포트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 반복적인 쓸데없는 작업들을 이제 줄여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임포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트윈 디플로이어, 그 하이브리드 애널리틱스가 실제로 활용되어 있는 트윈 디플로이어의 컴포저 워크플로우를 이제 생성을 시켰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좀 그래피컬하게 어 향상을 시켜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들을 좀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매핑, 스냅핑과 그리고 그 트윈 빌더 롬들을 가시화할 수 있었던 그 FMI 컴포저들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결과적으로 트윈 디플로이어를 통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든 일반적인 디지털 트윈들을 생성을 시키시든 결과적으로서는 그 그 트윈 모델들을 컴포저들로 생성을 시켜서 배포를 하셔야 되는데, 디플로이 하는 단계에서 결국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동시에 배포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윈 디플로이어의 업데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지막 발표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